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6월 들어와서 지금 계속 손실이 발생되고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런 슬럼프 때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런 상황을 계속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극복의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 부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조금 시도를 해봤고요. 오늘 어떤 변화를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또 상승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막 올라갑니다. 지난밤에 미증시는 안 좋은 쪽의 뉴스들이 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하게 상승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안 좋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해 버렸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 여기에다가 다들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계속 상승하고 있던 항공주들이 추가로 더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장 초반에 조금 약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 일본 증시도 조금 약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한 0.38 정도로 끝이 났는데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국내 증시가 많이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한계치에 오는 변곡점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해외 증시부터 살펴볼게요. 독일 증시는 유럽 쪽에 지표가 뭔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약간 하락 마감했고요. 유럽 증시 끝나고 나서 미증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씩씩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가 조금 약한 느낌이었는데 어제 저녁 때 제가 잘 때 그랬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것도 강하게 싹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도 조금 약했고, 지금도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한 0.21 정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악재를 너무 무시하고 유동성으로 너무 어거지로 막 밀어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꺾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제는 좀 쉴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난밤엔 올랐지만 오늘 저녁에는 내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수가 좀 눌린다는 가정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보시면 5분봉입니다. 코스닥 지수 5분봉이요. 여기서 아침에 갭으로 떴는데 확 눌렀거든요. 눌렀고 계속 누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쭉 들어올리면서 상승 전환 시켜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조금 오를 만큼 올랐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제 원봉이었는데 오늘도 갭으로 떴는 것을 또 눌러버렸죠. 그래서 연거푸 이틀 동안 계속 누르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누르려고 하는 힘이 오히려 좀 강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내려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이 이게 화요일입니다.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6월 11일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이 승부를 가르는 날이 내일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목요일 날 최종 승부가 나겠지만 내일 또 어느 정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물 옵션 만기는, 옵션 만기일은 그냥 대충 넘겨가도 돼요. 왜냐면 옵션은 금액도 그리 크지 않고 지는 사람이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매수한 사람이 못 먹겠다 싶으면 포기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선물은 다릅니다. 3월 달에 만기 끝나고 나서 3개월치가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부를 갈라야 됩니다. 상방 쪽으로 잡고 있는 외국인하고 하방 쪽으로 잡고 있는 기관이
승부를 봐야 되는 상태고, 물론 저런 것도 있습니다. 뭐 롤오버라 그래가지고 9월물로 넘길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어느 정도는 그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롤오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방으로 잡고 있는 외국인하고 그 하방으로 잡고 있는 기관이 내일부터는 서로 어느 정도 한쪽이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타협을 보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 조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래소 지수,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 코스피 200 우량 종목들은 선물 옵션 쪽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흐름은 외국인이 또 선물을 추가로 5천억 가까이 그 선물을 좀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또 추가로도 매수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풋을 매도를 치고 콜을 매수했다 했는데요. 풋 매도하고 콜 매수라는 얘기는 위쪽 방향이다, 밑으로 못 빠지게 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풋 쪽의 매도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급락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좀 풋 물량을 줄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장에 지켜보면 이제 그 방향이 어느 정도 그냥 한번 승부를 보든지 타협을 보든지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수 있으니까 그 너무 그 코스피 200 쪽에는 조금 조심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한 900억 정도로 좀 눈에 띄게 매수를 했어요. 오늘 기관이 지금 거의 보면 완전 그 하방 쪽으로 다 꽂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관이 거래소는 조금 매수하는 상태이긴 한데 선물 매도, 콜도 매도, 풋 매수, 그러니까 완전 하방 쪽으로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어서 기관도 무시 못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물량을 투하를 시켜서 지수로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면 좀 아래쪽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또 외국인이 선물하고 콜 풋에서 전부 다 위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위쪽일 가능성도 있고, 일단 좀 가장 강한 그 양쪽 주체가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변동성이 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겠지만 코스닥은 그렇게 심하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쪽에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크게 염려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좀 그 미국 지수도 포함해서 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보는 가장 큰 시장의 악재는 저는 코로나 악재로 꼽습니다. 그 코로나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고, 오늘도 38명 나왔는데, 어제 38명, 오늘 38명 나왔는데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그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유럽이나 그 미국 쪽 이쪽에서 코로나가 끝났을까 하는 이 부분의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우리는 진단키트로 계속 검사해서 이렇게 그 추적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추적하지 않고 그대로 그 시위를 하는 군중들 속에 이렇게 확 파묻혀 버렸기 때문에 검사도 제대로 못 하겠죠. 대부분 다 시위를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추가로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날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너무 지금 코로나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쪽 약재가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제가 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제 영상에 댓글 주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두더지 잡는 게임처럼, 두더지 잡는 게임 보시면 망치 들고 있으면 두더지가 여기 삥 올라오고 탕 때리면 또 이쪽에 뺑 올라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올라오는 두더지 잡으려고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하니까 두더지도 못 잡고 고생만 하고 있는 제가 매매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이 아니냐 쪽으로 보셨는데, 최근에 제 매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올라간다 싶은 쪽으로 따라가면 내려가 버리고, 그만큼 이제 그 시세가 지속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좀 확 끌어올리다가 따라가면 던져버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을 딱 잡아서 제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팅 규칙도 바꿨어요.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종목 수가 늘어나니까 개인적으로 시장이 조금 안 좋다고 보고
종목 수가 늘어나는 건 좀 부담되겠다 싶어서 200만원 플러스 2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종목에 200만원 잡고 또 추가로 200만원까지 해서 한 종목에 400만원 배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한 3종목 정도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종목 수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배팅을 조금 더 그 금액을 높였습니다. 200만원 플러스 200만원 이런 식으로 변경을 시켰고요. 제가 hen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시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그 롯데지주 그 매수를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뭐 구속되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롯데지주도 맨 마찬가지로 그 신동민 회장이 또 이런 쪽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경영권 분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37,300원에 샀다가 37,200원에 100원 손해보고 그냥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던지자. 이게 이제 제 그 기준입니다. 왜냐면 길게 끌고 가니까 계속 손해가 누적돼가지고 그러니까 37,200원에 잡았다가 빠지니까 안되겠다 싶으면 37,100원에 그냥 바로 팔아버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도전한 게 한국알콜입니다. 한국알콜을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그 손절도 하고 이익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대충 뭐 본전 정도 선 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알콜을 현재 한 400만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그것까지 정리해버리죠. 1088만원이거든요. 1088만원에서 오늘은 마이너스 3만원입니다. 이게 롯데지주에서 봤던 손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알콜 한 종목에 지금 한 400만원 정도 보유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알콜을 보유한 이유는 오늘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한 진단키트라든가 손세정제, 한국알콜이 그 손소독제죠. 그 다음에 마스크 이런 쪽이 전부 다 약했습니다.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잡았던 이유는 오늘 시장이 강한 테마가 그 한 세 파트 정도가 있었는데 이 파트는 워낙 많이 올라 버려 가지고 추격 매수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지속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을 다 팔고 다른 쪽으로 옮겨갔으니까 내일 되면 코로나가 확산세가 더 늘어나게 되면 그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려오는 종목을 잡는다 이런 의미로 약한 종목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종 코로나가 계속 확산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부분 해결 안 하고는 제가 상승적으로 방향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보유를 하고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 제가 봤던 건요. 일단 북한에서 김여정 씨가 그 직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잊어버려갖고 그냥 김여정 씨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여정 씨가 북한의 그 삐라 뿌리는 부분 때문에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나서 그 이후에 북한에서 거기에 대한 규탄 대회도 하고 대대적으로 내부적인 선전을 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 하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그 남북 통신선로를 다 잘라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뭐 가위로 자르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위로 자르기 했겠습니까? 그냥 그 전화를 신호 안 울리도록 해버렸겠죠. 그래서 청와대하고 연결돼 있던 부분도 끊어버리고 남북 간의 군사 통신선도 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를 대대적으로 너하고 말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대남 사업에서 대적 사업으로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대남 적대 사업을 줄임말로 대적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북 협력이 아니고 적대적 관계에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들으면 조금 섬찟하죠. 우리는 적이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진짜 정말 한판 뜰 것 같으면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YTN 뉴스 들으면서 전문가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봤는데 제가 가장 공감 갔던 부분은 정말 적대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무슨 도발 행위를
할 겁니다. 기습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가고 안 놀겠다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 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 말씀 드렸는데 지금 북한에서 가장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국 쪽에 국경을 봉쇄해버리는 바람에 관광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가 관광 사업이 지금 거의 힘들어진 상황이 됐을 겁니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없죠. 코로나 확산 위험이 되니까 우리처럼 진단하는 이런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봉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봉쇄 정책 때문에 관광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겨우 숨통을 틔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북한에도 코로나가 말이죠 어느 정도 퍼졌을 것 같아요. 그럼 북한은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격리시켜서 확산되지 않도록 격리를 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경제 활동 자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던 북미 간의 대화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떨어져 버려가지고 차기 대선에 재선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면 지금 북한에서 미국하고 대화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대화해놨는데 대통령 떨어졌으면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11월 달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북미 대화를 할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북미 대화를 못하게 되니까 이게 무슨 봉쇄 조치를 풀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냥 북한만 답답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약간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만약에 ICBM 발사 같은 걸 하게 되면 트럼프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적으로 트럼프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뭔가 하나 건수만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고 이제 벼르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흑인 사태로 해가지고 시위가 막 생기니까 군대를 투입해갖고 폭도들을 진압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위상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백인 흑인 이렇게 붙으면 투자자들을 반으로 가를 수 있는 거죠. 이쪽 편 저쪽 편 갈라버리면 성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북한에서 도발을 하면 트럼프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뭐 함대를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ICBM을 위협적으로 발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하고 전면전을 붙는 듯한 이런 이미지로 가게 되면 또 내부적인 결속 이런 쪽으로 해서 어려운 어떤 상황을 전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길게 이야기했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함부로 도발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굶어 죽게 생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남한 쪽을 자극해서 어떤 대화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할 때 남한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김여정 씨가 남한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주 비난적인 표현을 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를 보내가지고 남한의 코로나를 잘 막는 것에 대해서 뭐 축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서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여정 씨가 서로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대남 적대적 싸움 뭐 이렇게 해버렸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근데 김여정 씨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대화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여정 씨는 우리 남측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거고 여기서 지금 삐라 부분 이 부분도 지금 단체에서 지금 계속 뿌리겠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막아주고 대화를 시도하게 되면 보다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그걸 노리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했던 종목 중에 전쟁 관련주가 대적 사업으로 바꾼다 하는 순간에 전쟁 관련주가 아침에 강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강한 게 빅텍이 대장이죠. 오늘은 진짜 제대로 대장을 보여줬습니다. 빅텍이. 이게 전고점을 뚫어버렸네요. 거의 최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빅텍이. 그래서 그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계속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 미사일 한 방 쏘면 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빅텍이 대장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스페코는 그 남북 경협주 쪽으로도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못 따라가고 약간 처지는 느낌. 그 다음 뭐 휴니드라든가 한일단죠, 이런 종목들. 그 다음 퍼스텍이라는 종목은 이게 최근에 드론하고 연결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모호한 그런 상황. 그 다음 포메탈, 이 종목은 전쟁 방산주이면서 또 그 풍력 개발 부품주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호한 종목들은 제대로 못 올라갔고, 빅텍이 가장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강했던 게 그 전번에 한번 했었던 건데요, 나파모스타트라고. 이게 그 코로나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보다 뭐 100배인가 더, 뭐 여하튼 몇십 배가 더 강력한 그런 쪽이라는 그 나오면서 제일약품이 대장으로 뜬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뉴스로 인해서 일본에서 이걸 실험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일약품이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이건 못 잡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기서 봤는데요. 이럴 때 그냥 확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이 뉴스가 뭐였는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냥 올라가길래 오늘 코로나 치료제 부분에 올라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제일약품이 제일 강하고요. 제일파마홀딩스, 얘도 거의 뒤따라가는 움직임이고, 뉴지랩, 이 종목 조금 약한 느낌이고요. SK케미칼도 그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들, 신풍제약, 이 종목이 그 말라리아 치료제, 이게 또 그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실험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임상 실험 관련해서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강약품도 아주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대다수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강하게 뜬다는 얘기는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단키트라든가 뭐 이 손세정제, 이런 쪽들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그 한국알코올을 잡은 이유는 코로나 관련주 중에 실적이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게 한국알코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북한하고 조금 화해 제스처로 바뀌게 되면 남북 그 방역, 공동 방역 이런 쪽으로 할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학교가 개학을 했기 때문에 손세정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학교에서는 애들이 거의 뭐 계속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실적 좋은 종목이면서 코로나 관련한 어떤 확산세가 나왔을 때 가장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잡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은 잡았다가 만약에 그 제대로 뭐 효과를 발휘 못하면 쭉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알코올은 학교에서 개학하고 나서 학생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그 느낌에. 그러고 오늘 제가 사타 파르타를 계속 해봤는데 여기서 잡았다가 손절하고 여기서 잡았다가 이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요. 흐름이 팔려는 물량도 좀 있었지만 그냥 그 한꺼번에 대량으로 확확 사는 매수도 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쪽에 현재 승부를 걸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했던 파트가 오늘 테마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드론 관련주, 이건 그 어제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드론 관련주가 어디 갔죠? 네온테크가 대장입니다. 이게 어제 제가 시간의 상한가 간 거 이야기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는 그 어제 조용했어요. 조용했는데 아침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장 시작하기 전에 GS 편의점에서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GS 편의점 도시락을
드론에 실어가지고 제주도에 드론을 실어가지고 학교 쪽하고 어디 아파트 쪽인가 이쪽으로 배달을 시킨다는 그걸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드론이 이 네온테크의 드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 네온테크 좋겠구나 싶어서 봤는데 못 올라가길래 아 이게 드론으로 도시락 배달하는 게 별로 효과 없겠구나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뉴스 나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뭐 다 끝나고 이제 와서 상한가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오늘 그 한 20% 넘게 한 20, 한 2, 3% 올랐던 것 같아요.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아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는 여기서 나왔는데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는데 하루 종일 그냥 붙들고 있다가 그 아마 이 장 끝나고 나서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배달된 도시락 관련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드론으로 실제로 날려가지고 도시락이 배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받으니까 뭐 하늘에서 선물이 떨어진다나 어쨌든 뭐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성공했다 이런 개념으로 뜨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 드론으로 편의점 도시락 배달은 개인적으로는 좀 비춥니다. 도시락 데워가지고 그거 실어갖고 그렇게 집 앞에 나오면 바로 편의점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냥 그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굳이 그걸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드론이 빙 날라갖고 배달 오면 야 신기하다 애들이 노는 의미로 그렇게는 될 것 같은데 도시락 전자레인지 데워가지고 그 드론에 실어가 날아가면 다 식어버리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더라도 나는 안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론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안 따라가면 또 계속 올라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드론 관련주는 네온테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이. 그 다음 또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자화폐 관련주가 또 움직였습니다. 그 전자화폐 관련주는 KCT가 대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또 한 20, 한 4, 5%까지 뭐든 올라간다 그러면 24, 5%까지 쫙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쫙 끌어올렸다가 또 그 던질 때는 하임없이 쭉 던져버리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개인적으로 전자화폐가 이쪽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자화폐를 도입을 하려는 건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시장이 이 테마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쪽에 세력들이 계속 지금 뉴스를 동반해서 계속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강했다. 대장은 KCT고 그 다음 한네트, KCS 이런 종목들인데 이것도 전자화폐도 거의 KCT가 독보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은행 같은데 이런데 그 어떤 전산 프로그램하고 이런 쪽이고 한네트는 편의점에 그 현금 인출기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KCT 쪽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질병본부에서 60몇 명인가 혈장 치료를 돕기 위해서 혈장을 기증해 하셨다 그러고 그쪽에 추진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뉴스 나오면서 혈장 치료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S맥이라는 종목이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S맥하고 제가 봤을 때 S맥하고 시노펙스하고 그 다음에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혈장 관련한 종목인 것 같고 녹십자는 워낙 비싸니까 S맥이 가볍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저도 뉴스 보고 나서 그 혈장 뉴스 보고 나서 여기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바로 팍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 올라가니까 이제 이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박자가 늦어가지고 못 잡아가지고 여기서 주문을 1445원, 1430원 이렇게 넣었다가 이거 잘못 잡으면 물리겠다 싶어가지고 위에 거 취소하고 1430원 여기 딱 갖다 놨는데 1445원 상 먹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은 뭐 이것도 내복이다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움직인 종목들은 대충 요 정도였고요. 저는 남들과 다르게 그냥 한국알콜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쪽에 승부를 한번 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치 않는 매매 하려고 이런 거 본전하겠다는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과감한 배팅 이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손실 볼 때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또 올라간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풀 배팅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 분위기를 바꿔보는 매매 패턴을 바꿔보는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지수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포지수가 지금 한 26 정도로 안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 어딘가 모르게 그 느낌이 안 좋습니다. 좀 내려갈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코로나도 그 미국에서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꺾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몸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개인적으로 지수는 좀 쉬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마 쪽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관련주 쪽, 치료제 백신 쪽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제가 봤던 흐름들을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시장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 떴다가 음봉으로 밀려버리니까, 분봉으로 봤을 때 갭으로 떴다가 눌러버리기 때문에 아침에 여기서 매수하면 거의 밀려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거 계속 반복되면 진짜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